QQQ에 SCHD를 딱 30%만 섞었을 뿐인데 2008년 금융위기 같은 폭락장에서 낙폭이 41.14%에서 28.80%로 12%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체 자산에 딱 5%만 넣었더니 20년 뒤 최종 금액이 5.5배로 벌어졌는데 최대 낙폭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살짝 더 낮았습니다. 여러분, 자산을 섞는다는 게 단순히 수익률을 깎아먹는 일이 아니라 어떤 조합에서는 위험은 줄이면서 수익은 지키는, 심지어 더 키우는 방향으로도 작동한다는 걸 숫자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QQQ 하나에 모든 걸 걸어놓고 계신 성장주 올인 투자자분, 변동성이 무서워서 현금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들고 계신 보수적인 분, SCHD 위주로만 담다 보니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 그리고 비트코인을 넣을지 말지 고민만 하다가 실행을 못하고 계신 분까지 각각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QQQ, VO, SCHD, 비트코인 각각에 1억 원을 넣고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방치했을 때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확인한 20년 최종 금액은 QQQ 24억 7,973만원, VO 16억 3,170만원, SCHD 7억 105만원, 비트코인 1조 5,084억원이었고 원달러 환율이 20년간 42.74% 절하되면서 환해지를 하지 않은 쪽이네 자산 모두에서 더 유리했다는 것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은 각 자산을 따로따로 봤을 때의 이야기였고 실제로 QQQ 하나에만 100%를 넣고 20년을 버틴 투자자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몇 가지 자산을 나눠 담는데 이렇게 나눠 담았을 때 수익과 위험이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 끝에서 다음에는 이 4가지 자산을 실제로 섞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준비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영상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키는 영상입니다. 방법론부터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자산 이상을 섞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매년 말에 정해둔 비율로 다시 맞추는 연간 리밸런싱을 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QQQ 70%, SCHD 30%로 시작했다면 한 해가 지나 QQQ가 더 많이 올라서 비율이 75대 25로 틀어졌더라도 다음해 시작 시점에는 다시 70대 30으로 맞춰서 QQQ를 일부 팔고 SCHD를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계속 놔두는 방식과 비교하면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환율은 지난 영상과 동일하게 2006년 초 1011.6원의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고 2025년 말 1443.96원에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환노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리밸런싱을 실제로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정해진 비율로 다시 맞추려면 오른 자산을 일부 팔고 내린 자산을 사들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매 수수료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른 자산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할 때마다 세금 부담이 뒤따릅니다. 이번 계산에서는 이런 매매 비용과 세금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리밸런싱을 실행하는 계좌에서는 지금 보신 최종 금액보다 다소 낮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매년 전체 자산을 매도 후 재매수하는 대신 매달 새로 투자하는 금액을 비중이 낮아진 자산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자연스럽게 비율을 맞춰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QQQ와 SCHD를 섞는 조합부터 보겠습니다. QQQ 100%로만 20년을 버텼다면 1억 원이 24억 7,973만원이 됐고 연평균 17.41%, 그런데 2022년 같은 하락장에서는 한 해에 32.32%가 빠졌고 20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낙폭은 2007년 고점 대비 2008년 저점까지 41.14%였습니다. 여기에 SCHD를 30%만 섞은 QQQ70 SCHD 30 조합은 최종 금액이 18억 7,693만원, 연평균 15.79%로 줄었지만 2022년 낙폭은 23.59%로 완화됐고 20년 최대 낙폭도 28.80%로 12.34%포인트 줄었습니다. QQQ와 SCHD를 절반씩 섞은 조합은 최종 금액 14억 8,500만원, 연평균 14.44%, 2022년 낙폭은 17.78%, 최대 낙폭은 20.57%까지 낮아졌습니다. SCHD 비중을 70%까지 높인 QQQ30 SCHD 70,
조합은 최종 금액 11억 3,178만원, 연평균 12.90%로 낮아졌지만 2022년 낙폭은 11.96%, 최대 낙폭은 12.34%까지 줄어들어서 QQQ 100% 대비 낙폭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SCHD 100%만 20년을 버텼다면 최종 금액은 7억 105만원, 연평균 10.23%로 가장 낮았지만 2022년 낙폭은 3.23%에 불과했고 20년 최대 낙폭도 5.56%로 QQQ 100%의 41.14%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SCHD 비중을 10%포인트씩 늘릴 때마다 최종 금액은 꾸준히 줄어들지만 낙폭이 줄어드는 속도는 그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특히 QQQ 100%에서 QQQ 70 SCHD 30으로 딱 30%포인트만 옮겼을 뿐인데 최종 금액은 24% 정도만 줄어든 반면 최대 낙폭은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익을 아주 크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낙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근처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포트폴리오로 QQQ 40%, VOO 30%, SCHD 30%를 잡고 여기에 비트코인을 아예 넣지 않은 경우와 전체의 5%만 떼어서 넣은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비트코인 없이 QQQ 40, VOO 30, SCHD 30으로만 20년을 운용했다면 1억 원이 16억 3,535만원이 됐고 연평균 15.00%, 2022년 낙폭은 18.82%, 2018년 낙폭은 2.45%, 20년 최대 낙폭은 26.59%였습니다. 여기서 QQQ와 VOO, SCHD 비중을 아주 조금씩만 줄여서 비트코인 5%를 끼워 넣은 QQQ 38, VOO 28.5, SCHD 28.5, BTCO 조합은 최종 금액이 89억 7,638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25.21%까지 올라갔습니다. 5%라는 적은 비중이 20년 뒤 결과를 5.5배 가까이 벌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해하실 낙폭은 어땠을까요? 2022년 낙폭은 18.82%에서 21.09%로 조금 늘었고 2018년 낙폭도 2.45%에서 6.01%로 커졌습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빠진 해에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낙폭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20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최대 낙폭은 26.59%에서 25.26%로 오히려 살짝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포트폴리오의 20년 최대 낙폭 자체가 비트코인 때문이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때 QQQ와 VOO가 동시에 무너졌던 구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흔들린 2018년과 2022년의 낙폭은 2008년의 낙폭보다 작았기 때문에 20년을 통틀어 가장 크게 물린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5%를 넣었는지 여부가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겁니다. 다만 개별 연도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확실히 키운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니 이 결과를 비트코인이 위험을 전혀 늘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VOO는 이번 조합 비교에는 직접 넣지 않았는데 지난 영상에서 확인했듯 VOO의 20년 연평균 수익률 14.98%는 QQQ 50, SCHD 50 조합의 14.44%와 상당히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낙폭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VOO 100%의 2008년 최대 낙폭은 37%대로 QQQ 50, SCHD 50 조합의 20.57%보다 훨씬 컸습니다. 비슷한 수익률이라도 그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경로와 그 과정에서 감내해야 하는 낙폭은 자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일 자산으로 VOO 하나만 담는 것과 QQQ와 SCHD를 절반씩 섞어서 비슷한 수익률을 노리는 것은 숫자상의 결과는 비슷해도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QQQ와 SCHD를 묶어서 보여드렸는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확인했듯 QQQ는 20년 연평균 17.41%로 4의 자산 중 성장성이 가장 강했고 SCHD는 2022년 하락장에서 3.23%만 빠지며 방어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성향이 정반대인 두 자산을 섞으면 한쪽이 무너질 때 다른 쪽이 버텨주는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두 자산의 조합을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반대로 QQQ와 VOO처럼 성격이 비슷한 자산끼리 섞으면 낙폭을 줄이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VOO 역시 기술주 비중이 낮지 않은 지수이기 때문에 QQQ가 크게 흔들리는 해에는 VOO도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2008년과 2022년 두 해 모두 QQQ와 VO는 나란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분산 투자의 효과는 단순히 자산 개수를 늘리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시점에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섞을 때 극대화된다는 걸 이번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계산한 최대 낙폭은 연말 기준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연중에 더 크게 빠졌다가 연말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계좌에서 체감하는 낙폭은 지금 보신 숫자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매년 정해진 비율로 다시 맞추는 연간 리밸런싱을 가정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확히 리밸런싱을 실행하는 개인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의 비중이 저절로 커지는데 이번 결과에서는 QQQ나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의 비중이 시간이 지나며 원래 설정보다 훨씬 커졌을 것이고 그만큼 낙폭도 지금 보신 숫자보다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이번 조합들은 어디까지나 QQQ와 SCHD 그리고 QQQ와 VO와 SCHD에 비트코인을 더한 몇 가지 대표적인 비율만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조합이 가능하고 개인의 나이나 목표, 현금 흐름 필요성에 따라 최적의 비율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숫자는 특정 비율이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산을 섞었을 때 수익과 위험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5% 조합의 낙폭이 2008년 구간에서 결정됐다는 건 만약 이번 백테스트 기간이 2006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미 크게 자리 잡은 2015년이나 2018년부터 시작됐다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08년 같은 전통 자산의 동반 폭락 구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크게 흔들리는 해의 낙폭이 오히려 포트폴리오 전체의 최대 낙폭을 결정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까지 확인한 비트코인 5%의 낙폭 방어 효과는 20년이라는 긴 기간에 2008년 금융위기라는 매우 큰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게 보였을 뿐 비트코인 자체의 위험이 낮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이제 각 그룹의 시청자분들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QQQ 하나에 모든 걸 걸어놓고 계신 성장주 올인 투자자분들입니다. 20년 연평균 17.41%라는 숫자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2008년처럼 41.14%가 빠지는 구간을 실제로 버틸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SCHD를 20%에서 30% 정도만 섞어도 최종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키면서 낙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걸 지금까지 확인하셨으니 지금 QQQ 비중이 100%에 가깝다면 일부를 SCHD나 VO로 분산해 보는 걸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으로는 QQQ 비중을 한 번에 크게 줄이기보다 우선 20% 정도만 SCHD로 옮겨보고 다음 하락장을 실제로 겪어본 뒤에 본인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기준으로 비중을 더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변동성이 무서워서 현금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들고 계신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현금은 낙폭이 없지만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만큼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는 위험은 그대로 안고 갑니다. SCHD 100%만 하더라도 연평균 10.23%, 20년 최대 낙폭 5.56%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니 현금으로만 들고 계신 자금의 일부를 SCHD 비중이 높은 조합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다만 현금은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할 때 즉시 꺼내 쓸 수 있다는 고유한 장점이 있으니 전체 자산 중 생활비 몇 개월치 정도는 현금으로 남겨두고 그 이상의 여유 자금부터 단계적으로 옮기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SCHD 위주로만 담다 보니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들입니다. SCHD 100%의 20년 성과가 QQQ 100%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 QQQ를 30%만 섞어도 연평균 수익률이 10.23%에서 12.90%로 올라가면서도 최대 낙폭은 12.34%로 QQQ 100%의 3분의 1 수준을 유지합니다.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성장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비트코인을 넣을지 말지 고민만 하다가 실행을 못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했듯 5%라는 적은 비중만으로도 20년 뒤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고 20년 전체 최대 낙폭에는 의외로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8년, 2022년처럼 비트코인이 크게 흔들리는 개별 연도에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이 분명히 커진다는 것도 함께 확인하셨으니 소액으로 시작해서 본인이 그 변동성을 실제로 견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5%를 채우려 하기보다 1에서 2% 정도로 시작해서
2018년이나 2022년 같은 하락 구간을 실제로 겪어본 뒤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하듯 짚어드리겠습니다. QQQ 100%부터 SCHD 100%까지 5구간을 보면 최종 금액은 24억 7,973만원, 18억 7,693만원, 14억 8,500만원, 11억 3,178만원, 7억 105만원 순으로 줄어들고 20년 최대 낙폭은 41.14%, 28.80%, 20.57%, 12.34%, 5.56% 순으로 함께 줄어듭니다. 흥미로운 건 최종 금액이 줄어드는 속도와 최대 낙폭이 줄어드는 속도가 똑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QQQ 100%에서 QQQ 70 SCHD 30으로 넘어갈 때는 최종 금액이 24%가량 줄어드는 대가로 최대 낙폭이 30%가량 개선됐고, QQQ 30 SCHD 70에서 SCHD 100%로 넘어갈 때는 최종 금액이 38%나 줄어드는데도 최대 낙폭 개선폭은 6.78%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즉 SCHD 비중을 처음 30에서 50%까지 늘리는 구간에서는 낙폭을 줄이는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70%를 넘어 100%로 가는 구간에서는 그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전자산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그만큼 낙폭이 비례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뜻이니 본인의 목표 낙폭 수준을 먼저 정해두고 그에 맞는 비중을 찾아가는 접근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자산을 섞는다는 건 단순히 수익률의 평균을 깎아먹는 일이 아니라 어떤 조합에서는 낙폭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이번 영상의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QQQ의 SCHD를 30% 섞는 것만으로 최대 낙폭이 12%포인트 넘게 줄었고, 비트코인을 5%만 넣었을 때는 20년 최종 결과가 5배 이상 벌어지면서도 20년 전체 최대 낙폭은 오히려 소폭 개선됐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매년 정확히 리밸런싱했다는 가정, 그리고 2006년부터 2025년까지라는 특정 20년 구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율이 여러분에게 맞는 조합인지는 각자의 나이와 목표, 현금 흐름 필요성, 그리고 낙폭을 실제로 견딜 수 있는 심리적 여유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 역시 특정 비율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영상이 아니라 조합에 따라 수익과 위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보여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모든 수치는 투자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이나 비중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실제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세금과 수수료, 본인의 투자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함께 자산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